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굿잡코리아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 굿잡코리아 포럼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장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문제를 화두로 두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올해 2022년 대선이 끝난 이후에 또 한 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2022 굿잡코리아 포럼 환영사를 청해 듣겠는데요. 먼저 이미자 의원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의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일자리 창출 및 고용노동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포럼이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초당파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 맞물려 이 디지털 경제혁명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양질의 공공서비스 일자리와 더불어 또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에 중요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여기서 나오는 제안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에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광원입니다. 오늘 주제인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노동 정책 과제도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새 정부가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해서 나아가는데 오늘 포럼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윤재욱입니다. 새 정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노동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굿잡코리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포럼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고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새 정부가 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또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반갑습니다. 뉴스데이 강남욱입니다. 굿잡 코리아 포럼은 올해 4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시작된 이래 일자리 창출 문제를 화두로 국내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깊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새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입법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후원해주신 정부 기관 및 주요 단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하는 날 우리나라 유권자의 평균 연령이 5년 전에 비해서 2.7세가 올라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랑 다르게 특히 인구 문제가 중요한 게 초조 저출산의 초고령화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AI 인력을 갖다 키우겠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코딩 교육을 하고 대학교에는 교양 교육으로 AI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AI 하는데 외국에서는 BDAI라고도 합니다. 빅데이터가 없으면 AI가 의미가 없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인식하에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갖다 저는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속도의 조절이랄지 사회적 합의랄지 이런 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아신 것처럼 초반기에 최저임금 인상이랄지 이러면서 분명한 어떤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 제가 발표할 부분은 일단 좀 차분하게 좀 보고자 합니다. 새 정부의 민간 일자리 정책 방향과 과제이고요. 그러니까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일자리 부족에서 야기됐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성장 정책을 일자리 정책으로 같이 묶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은 기본적으로 성장으로 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확대는 청년에게 좌절감을 줬다. 그러니까 원인은 성장이고 성장이 저하됐다고 보는 거고요. 결과는 일자리로 봅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가 대응한 방식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하면 박근혜 정부 때 처음으로 일자리 문제가 경제 정책의 이제 화두로 등장을 했고요. 거기에서 고용률 7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렇게 OECD 평균이랑 비교해 보니까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잖아. 근데 왜 낮아? 라고 봤더니 여성의 참여율이 낮아. 이거 올리고 그다음에 청년의 참여율 20대도 좀 낮거든요. 이런 문제들 해결하게 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연스러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일자리,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컬기를 경제는 참 선진에 올라서 있는데 노동의 현실은 여전히 후진이다, 후진 노동이다라고 대비를 시키게 되면서 우선 여전히 일하러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노동력을 팔고 그래서 직장 갖고 일해서 소득을 올리는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렇게 일하러 간 사람이 일해서 크게 다치고 심지어는 산재 사고로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면을 현 정부 이제 나름대로 공을 들인 것이 근로감독관, 무슨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근로감독관을 늘리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뭐 아무 국민적인 필요랑 관계없이 그냥 숫자를 늘린 게 아니라 그 근로감독 행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절대 해서 근로감독관이 문재인 정부 출발 당시에는 1,500명 수준에서 전국에 그리고 전체 사업체 숫자는 400만 개가 되니까 전현배 교수님과 이병헌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일반적으로 발제하신 분들도 토론 자리에 올라오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렇게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 가설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노동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네 종류의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반복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전날 했던 일과 오늘 하는 일이 비슷한가?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가 그냥 일자리 양을 그냥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제 질을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은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어떤 무게 중심의 축을 어디다 두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채용 시장에 현실적으로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에서 많이 나왔던 디지털 혁명이나 뭐 AI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일자리들이 줄어들 것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 디지털 경제 혁명의 시대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대에 맞물려서 오늘 포럼에 논의된 모든 제안들이 좀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오늘 포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ews Today.